보호법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는 일정한 요건을 하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상자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우편물을 검사하고 열어보는 거죠. 전기통신 감청, 전기통신을 들어보는 것, 또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 이 감청과 대화를 같은 말 아니죠. 다르죠. 다릅니다. 몰래 들어보는 것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임의 수사로 본 견해됐으나 강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강제 수사로 봐야 됩니다.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요건은 첫째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건 대상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범죄 혐의 때문에 통신 제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보충성,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중에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하나요? 할 수가 있습니다.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하나에 허가할 수 있다. 안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통신 제한 조치의 대상 범죄는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범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만 보면 집합 명령을 했는데 위반한다. 살인, 자살이라든지 뭐 사람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것, 협박한다든지 우리 전화로 협박하죠. 강간한다든지 경매 입찰을 방해한다든지 공갈 등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존속, 부모님을 협박한다든지 이거는 좀 특별하죠. 그죠? 그다음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해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한다. 이건 아니겠죠? 사기, 세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존속을 협박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세 가지는 통신 제한 조치 범죄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절차를 볼까요? 검사는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각 법원에 대하여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법원에서는 이 청구를 받고 범죄지라든지 통신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 통신 당사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 즉 범죄 현장이나 범인 관계자의 관할 법원이다 이 말입니다. 범죄지나 공범자들의 관할 법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법원, 기본의 법관 허가서를 발부한다. 통신 제한 조치의 기간은 2달을 초과하지 못하고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즉시 종료해야 됩니다.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통신 제한 조치는 어떻게 한다? 2달을 초과하지 못한다. 2달을 초과하지 못하고 기간이 되면 바로 종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했고 이거는 다르다겠죠. 통신과 대화는 다르다. 즉 전기통신이라면 유선, 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음향과 문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보내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전기와 같은 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하면 전화통화의 성질,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거는 전기통신, 전기 간의 통신이다. 하지만 대화는 다르다. 타인 간의 대화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전기통신과 대화는 다르다. 이 판례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한 전기통신 감청, 멀리 들어본 거는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체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다. 그죠? 실시간으로 지득, 체록하는 거다. 하지만 이미 수신이 완료된 기록을 열어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새롭게 발생하는 실시간 거를 들어보려고 감청하는 거지, 이미 과거에 했던 건 이거 감청이 아니다. 들어보는 거다. 확인해 보는 거다. 그죠? 감청 의미를 묻는 판례죠. 그죠?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연장 결정. 이 연장 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에 통신 제한 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일 뿐인 경우 연장 결정서에는 허가 내용이 없던 대화 녹음, 이 대화 녹음이 없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달 동안 가능하죠.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일 뿐일 경우에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연장했다고 해서 대화 녹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있는 그대로 연장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판례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통신 제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테러라든지, 그죠?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민의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 2조 6호에 대테러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국가 안보란 거는 국정원이잖아요. 그죠? 국정원. 자, 통신의 일방, 쌍방이 우리 한국인일 때,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고등검찰청은 고등은 고등법원끼리 서로 레벨이 같아야 되겠죠?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자, 내국인일 때는 이렇게 국가정보수장의 장이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닐 때, 하지만 우리나라에 적대하는 반국가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끼리, 외국기관,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지하는 구성원이 통신일 때, 즉 외국인 간에 우리나라를 저해하는 것, 특히 외국인들 간에, 외국 단체 간에, 외국인과 외국 기관이 외국인 간에 우리나라의 적대 행위를 할 때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르죠.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 내국인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따블인 4개월이며 일반의 따블 4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국가안보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죠? 증거 보전.
수사상 증인 신문. 자, 증거를 보존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수사기관이 검사, 경찰이죠. 수사가 종결되면 기소를 합니다, 기소. 기소를 해서, 기소를 하면 피고가 되고 법원이 관할하죠. 기소를 했다 해서 바로 재판이 열린 거 아니죠. 1, 2개월 후에 재판 일자가 잡히죠. 공판 일자가 잡힙니다. 공판 일자. 기소 이후에 바로 잡힌 게 아니고 공판 일자가 잡혀 이제 재판하겠다고. 1심은 최대 6개월, 2심도 6개월, 3심도 최대 6개월에서 18개월이라고 그랬죠? 자,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자, 이 공판정인데, 공판정에는 수서법원이 해야 되죠. 재판을 소를 받은 법관이 판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 이때 재판이 한 달 후에 열리면 증거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공백이 있죠, 공백. 법관에서 재판 법정에서 못하는 거는 영장 발부도 수임 판사가 하고, 증거 보존도 수임 판사가 합니다. 수임 판사. 원래 증거 조사라는 거는 공판정에서의 증거 조사. 공판정은 역시 소를 받은 법원이 하는 거죠. 다만 공판기일에 정상적인 증거 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증거 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할 때는 판사가, 수임 판사가 증거를 조사하여 미리 지키는 것. 수임 판사, 이 기관, 수임 판사가 지킵니다. 독자적인 증거 수집권이 없는 피의자,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여, 자, 검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를 지켜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못 지키기 때문에 공소 제기 이후에 수임 판사 대기해서 시켜달라는 거예요.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므로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강화하여 공정한 재판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소 전, 기소 공판 전, 타 증거 보존을 누구에게? 수임 판사에게 할 수 있다. 수임 판사에게 공소 제기 전후 공판 기일 전까지 수임 판사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증거 보존 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서 수사기관이 아닌 수임 판사, 판사가 한다. 자, 증거 보존 절차는 자, 공판기일 전에 하여 행해진다. 다 이해되죠? 증거 보존을 위하여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제1의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할 수 있고 공판기일 전, 공소제기 전후는 상관없잖아요. 피의자, 피고, 공판 전까지니까. 이 말이죠. 그죠? 방금 그림 그렸잖아요. 공소제기, 공판기일, 공판기일 전, 공소제기 전후, 다 피의자, 피고인 다 포함된다 이거예요. 이 전이니까, 그죠? 따라서 공판기일 전의 의미는 수소법원이 소를 받은 법원이 증거조사가 가능하기 전, 증거조사가 가능한 공판기일 전, 그죠? 포함된다. 어렵지 않죠? 증거보전이란 제1심 일의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허용된 것으로 재심, 다시 재판하는 거죠. 자, 이미 결정 확정됐는데 무죄임을 밝혀졌거나 그런 경우는 대신 새로 재판하는 거잖아. 여기서는 증거보전 절차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보전 청구는 역시 검사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피고, 피의자, 변호인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죠? 변호인 청구권은 변호인도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독립기록권이다.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다. 관할 법원, 지방법원 판사, 수임 판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죠? 증거보전 청구를 할 때는 서면으로 사유를 청구해야 되고,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등이다.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거보전이라는 건 증거를 보전한 거지, 검사하는 피의자 신문, 법원에 피고인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죠. 공동피고인, 공범자가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공범자는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문하는 건 허용된다. 말을 바꿀 수 있거나 아주 어리거나 증인으로 신문한 것은 허용됩니다. 자, 증거 보존 처분. 증거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청구가 적법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결정 없이 판사는 증거 보존합니다.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 기각 결정을 하고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판사는 증거 보전을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증인신문의 존재가 되는 소환, 구인할 수 있고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되게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증거보전 절차에서 판사가 압수수색, 검증, 감정, 증인신문할 때는 누구?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을 뭐한다? 보장해 줘야 한다. 이래 공판 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184조간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피고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주소에 증거 주소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했다면 역시 상대방을 속이고 했기 때문에 증인신문 주소는 뭐한다?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보전 처분의 절차. 증거보전 절차에 의해서 압수한 물건, 작성한 조서는 증거보전을 한 판사가 수속한 법원에서 보관해야 되겠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법관의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뭐한다? 있다. 방금은 어, 증거 보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증거 보전. 근데 수사상 증인신문. 자, 증인신문이라는 건 법정이라 법정. 수사기관에서는 증인은 뭐다? 수사기관에서 증인은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기소하기 전까지는 참고인이란 말이에요. 자, 검사가 참고인에게 오라고 옵니까? 안 옵니다. 검사가 참고인에게 일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 친구가 말을 안 듣습니다. 기소했으니까 증인으로 불러다가 조사해서 증거를 좀 받아주십시오. 검사 요청하죠. 왜? 참고인이 강제력이 없으니까. 자, 참고인이 출석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일회 공판기일까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진술 증거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강제 처분이다. 원래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는
임수사기 때문에 출석이나 강제로 진술할 의무가 없죠. 그러나 실체 발견을 위해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꼭 받아야 된다. 그럼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증인신문 청구를 합니다.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된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가 신청한 겁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받겠다고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수사상 증인신문은 제1의 공판기일 전까지 수임 판사가 할 수 있겠죠.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누가? 검사만이. 자, 똑같죠.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증인신문의 경우에 피의자, 피고인, 변호에 대해서 만나 참여권이 보장된다. 증인신문할 때는 판사는 지체 없이 관할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줍니다. 증인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관의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죠. 증거 보전은 수임 판사가 하고 또 검사가 참고인 조사해야 되는데 검사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판사 요청해서 증거 수사상 증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려 믿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